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해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아들의 날 그들이 언제까지 하였느냐. 7절 82편 7절에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다. 죽는다, 엎드려진다 같은 내용이죠. 본문 말씀하고 우리가 나눈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어질 것 같아서 본문 말씀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세계사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어떤 눈으로 봐야 해결점이 있느냐 이거죠. 적어도 상고시대의 상황,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가게 되어지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역사라,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역사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상고시대는 분명히 인류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없어서 지금은 기록만 가지고 나오니까 오류가 있다. 역사 왜곡이 안 될 수가 없다. 또한 문자 시대라 하더라도 그 문자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특별히 그 오해가 있는 중에 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느냐?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있어, 관계.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읽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읽느냐? 조상으로 읽느냐? 안 그러면은 우호적으로 읽느냐? 완전히 반대편에 읽느냐? 전혀 상관없는 듯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하나의 개체로서만 읽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대상이 기록에 남겨있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대한 내용보다도 특정한 시대의 사람, 한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시대 전체를, 그 시대 역사 전체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 역사 왜곡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 근거, 역사에 해당될 만한 자료에 어느 누구라도 그 자료를 보면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신앙이 영향이 있는데, 신앙적인 요소가 영향이 돼서 어떤 일이 결론이 나고 행동으로 드러났는데, 신앙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역사를 읽으려고 한다. 이러기 때문에 역사 왜곡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가정 같으나 모든 인류사, 기록으로 남아있든지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인류사는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로 지금 이 인식을 하고 있다. 엉터리로 인식하고 있다. 그 엉터리로 인식한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딱 드러난 것이 2012년에 발견된 거예요. 우리 인류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에서 찾아본 것이 왜 2012년이냐. 2012년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비춰본 거 아니에요. 2012년에야 비로소 1945년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의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그 삶이 그대로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지면서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다가 인류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부각한 그 1945년의 사건 자체는 우리 인류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던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다. 그게 2000년 동안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류가 보낸 나라 없는 백성, 예수님을 죽인 국민들 이래가지고 외면하고 이 나라 저 나라서 유럽 사회 전체가 유대인들에서 거부했던 그 수많은 흔적들 그게 인류사인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인류사 전체가 엉터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1945년 분명히 섰으니까 이 분명히 선 것에서 구약 성경에서 2012년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온 인류, 유럽 사회 전체가 보여준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현재적인 인류사가 잘못됐다라고 연결해 보는 것은 유럽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류사, 여러 가지 역사, 나라 역사, 나라의 이름 모든 결정하고 정리하는데 유럽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 왜 영문으로 코리아를 하겠어요? 일본은 왜 자판이고 왜 중국은 왜 차이나냐 말이에요. 이런 영문이라는 것은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런 것은 바로 2000년 동안 잘못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평가 속에서 유지되었고 구성이 되었는 유럽의 시각으로 우리의 전 인류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 이름을 받은 나라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래 부르니까 그래 부르는 게 맞는갑다 하고 그렇게 하고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또한 역사 부분에서 무지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자세로 보니까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막 아무 비평 없이 이런 역사가 왜 우리나라 이름인데 왜 서양에서 형성되어졌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해서요 한 번도 과거의 사건인데 현재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후손들에게 말할 내용이 없다. 현재 왜 우리가 인류가 역사 왜곡에 대한 이 요소에서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정체성 문제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문제를 왜 끄집어내느냐. 왜 이런 요소의 전체를 가지고 그럼 답안이 없느냐, 해답이 없느냐 그럴 적에 목사 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성경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완벽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내용을 갖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관계된 몇몇 사람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어느 정도 조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지금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정체성에 대한 거는 그 나라 그 국가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해도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해도 그거는 그 나라의 정사, 그 나라의 정서, 그 나라의 문화에 따른 어떤 시행이기 때문에 제3자가 역사 왜곡하고 말할 건 못 돼요. 그 정서가 다르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볼 때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나라면서 또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지금 2012년 사건에서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본 적, 바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분명히 발견하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처한 문제, 역사적인 정체성이 없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 정체, 역사적이란 말도 못하고 그냥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 정체성이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한반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정체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자체를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나아가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못 낼 때 그래 정체성이 없다는 거지. 제3자가 들어서 우리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조차 저들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인류사를 보러보면은 현재적인 이런 상고시대뿐만 아니라 또 2000년 동안 있는 인류사,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이런 인류사의 하나의 틀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런 요소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분명한 것이 붙잡히니까 대한민국의 현재적으로 정체성 없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자체를 비춰보면서 이런 형태로 나가면은 답안이 되고 방향이 서고 우리 국민들의 걸어가는 걸음에 어떤 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림을 평면적으로 상고시대 어떻고 요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요거 상고시대 아직 다 설명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AD 2012년까지 또 한번 꺾고 지금 요래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다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 그림에 아직 못 들어가고 그려놨기만 하고 지난 시간하고 좀 이번 시간 또 그랬는데 또 그러는데 오늘 하루에 들은 소식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나라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100억대 재산을 가졌는데 아들이 양아들이라.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면 양아들 아들한테 넘어가니까 아들 입적이 돼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런 고민에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인 죄를 이 양아들이 죽였다, 재산 노리고 양아들이 죽였다 해서 이 일을 다른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죽인 흔적을 아들이 가지고 있어서 아들이 형사적으로 이걸 고스란히 덮어쓰게 만들면 그러면은 아버지 죽지 아들 범인으로 지목됐으니까 그 뭐 재산 그걸로 관리 없지. 그게 100억이라는 재산이 자기한테 고스란히 오겠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법정에 써서 결국 또 그 죽인 그 사람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여자를 저 사람이 시켰다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판결이 뒤집혀서 자기가 덮어 쓴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20만 원을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돈이 10만 원, 20만 원 있는 그런 건 뭐 생각도 안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 호주머니에서 2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저녁에 뉴스에 가족 4명을 죽이고 자기는 아버지 엄마인가 그리고 저하고 뭐 아들인가 뭐 자식 다 죽이고 자기는 창문에서 10몇 층 창문에서 뛰어내려가고 부산 해운대구로 하던데 아파트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또 한편, 그 죽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계속해서. 또 한편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당이잖아요. 분명한 지금 야당이잖아요. 분당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지는데 뭐 때문에 분당으로 되어지냐. 자세히 보면은 죽은 대통령, 전직 죽은 대통령 때문에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죽은 대통령. 한 사람은 전 노무현, 고 노무현이죠. 고 전 노무현 대통령. 또 한 사람은 고 전 김대중 대통령. 이 두 사람을 죽은 전직 대통령을 따르는, 거기에서 무슨, 뭐, 친노, 비노 나오고, 또, 뭐, 동교동계 나오고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동교동계니까. 죽은 사람을, 죽은 대통령, 이미 사라진 대통령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두 사람을 추앙하면서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새정치민주연합. 이 내용이 이게 지금 찌그러지려고, 찌그덕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죽는 내용이, 죽은 사람에 대한 자세가, 아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좀 정확하게 바르게 행정을 하고 바르게 뭔가 처신을 할 것에서 배우라 학교 가서 공부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중학교 가거라 고등학교 가거라 대학 입시 그 어려운 관문을 치고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국회의원 아니 이런 관문을 거쳐나가는 이런 우리 질서가 대한민국의 교육이라 하는 철로 탁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질서가 뭐냐? 질서가 뭐냐? 지금 이런 사건 하루에 일어난 사건만 해도 이렇는데 이런 사건들 속에 이런 사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정도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 경찰, 법원, 국회 이런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참 수익이 높다. 안 그러면 참 OECD 국가 중에 들어있다. 국민 소득이 높다. 그래서 막 번다 하는데 사건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걸 잠재우고 요 정도 수준으로라도 유지하려고 하면 날마다 이게 자꾸 생기는데 더 생기는데 사소한 일 갖고 뭐 전부 다 법으로 다 나오고 사소한 일 갖고 전부 다 뭐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가면 갈수록 자꾸 생기는데 국가가 국민들이 도대체 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장치, 어떤 사회적인 분명한 장치가 있어야 적어도 이 수준까지 요까지 왔으니까 오늘 하루 나타난 내용만 봐도 요까지만 돼 요것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요것만 가지고도 불안한데 여기서 더 나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몸담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조금 난다 하면 전부 도망가는
이 국민들이 전쟁이 지금 북한이 지금 뭐 잠수함 뭐 쏜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미사일 쐈다 SLBM인가 뭐 그거 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벌떼쓰시라는 거야. 안보가 완전히 구멍 뚫혔다는 거야.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들였는데 국방비 들이는 그 속에는 또 뭐 이리 돈 떴고 저리 돈 떴고 정말 있어야 될 무기는 없어지고 쓸모없는 무기만 잔뜩 있다. 이렇게 한 두 달 전에 일어난 방위산업 비리 문제. 빙산의 일각이지 뭐. 방위산업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계속 두고 있네. 도대체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다 따라 붙여갖고 경찰이 다 있어야 돼. 그럼 경찰원들 누가 안정하겠어? 어느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상태가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어느 것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장차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둘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뭐를 두고 하겠어? 학교 공부를 시켜서 그럴까? 안 그러면 부모를 봉양 잘해서 효도를 잘하는 국가에서 앞으로 장래가 있었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냐 말이야. 무엇을 두고 우리 국가가 이젠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야.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요. 2012년에 봤던 1945년에 이스라엘을 가는 그 내용이요. 우리가 비춰봐야 된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까 이게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2000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조심하고 있고 겁을 내고 있는 그런 당당한 나라로 70년 만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2012년 1945년 70년이라 70년 70년이란 이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1945년에 70년 가면 딱 지금 2015년이 딱 70년. 근데 2012년부터 70년이라고 이야기한 70년 이스라엘의 회복에 되어진 7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그 진상을 봤다는 거지. 이 내용을 온 인류가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다른 나라 역사도 알고 적어도 1945년에 사건이란 것을 2012년에 바라보면서 인류사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한다면은 근거 없는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나라 꼴이 이랬는데 국민들의 상태가 이 상태인데 이 나라가 내일 아침에 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뭐 없어지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도 나도 말 안 하고 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보란듯이 드러난 사건, 보란듯이 드러나고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본인이 제가 끄집어내면은 입에서 반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반박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한가 하고 따져보는 건 좋은데 그거 부당하다. 즉 반대 의견이 나와서는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된다. 뭐 하루 이틀에 뭐 한 1년 2년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위치라는 것은 70년 1945년 5월로 해가지고 70년이에요. 나라가 하루에 나타나는 이 어떤 상황,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뉴스거리가 매일매일 찾아오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5건만 생기겠어요? 지금 한 4-5건 이야기했는데, 아니 하루에 4-5건만 생기는 문제냐 이게?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으로 하루에 생기는 문제가 이렇게 고마 음성주로 덮이면서 요 정도만 발췌가 돼서 나오는 거지. 전에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그 중에 넣으면 그냥 막 놀래갖고 이거 어떻게 그리 중록한데, 요즘에는 뉴스 나와도 왜 죽어? 그거 뭐 한두 명 그냥 죽었다 그러면요, 죽은 거로 갖고는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 제 자신도 그래. 죽은 거 갖고는 워낙에 뉴스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것만 자꾸 나오니까. 아까도 4명 죽고 가족 한 사람 떼냈다 이게, 아이고 왜 내 가족이 4명 죽고 한 사람 떼내려? 그럼 한 가족이더라고. 처음엔 누가 와서 살인했나 이랬더만, 그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어떤 내용 아니면요 뉴스도 안 나와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이거는 그만 일반화된 것이죠. 일반화. 사람 죽이는 거. 뭐 멀건 뭐 조금 날씨 어둡고 이러면 은행에 강도가 벽돌 한 장 들고 돈 찾아가 나오는 사람 뒤통수를 치가지고 쓰러지는 거고, 돈 찾아 나오는 그 돈 뺏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일일이 누가 경찰이 지키고 있나?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다 하는 나라는 이젠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이제. 대한민국 한때는 치안이 좋았던 나라예요. 어떻게 치안을 유지할 거예요? 세월호, 뭐 물대포 쏘고, 작년에 이런 문제, 아직도, 이제 정치 세력이 돼갖고, 유가족들이 지금 뭐 데모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요소를 지금 잠재하고 가지고 있어요. 복지 가다가 지금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얼매가고 지금, 뭐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완전히 지금 풍지박산 때가 있잖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장래에, 안 가면 세계 인류의 장래에 어떤 표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분명하다라고 제시해서 다음 세대에 가는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 대해서, 온 인류의 후손들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을 내놓을 게 있느냐? 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어도 2000년이라,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라가 대대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면서 2000년간의 만에 일어난 저 사건 앞에 인류사가, 그동안의 인류사가 잘못됐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인류사를 보는 눈,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국가가 지금 현재 유지되는 우리 국가 국민들이 현재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데서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관,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자료,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역사인데 이것이 내하고 관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분명히 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자기하고 관계된 분명한 사건이 있으므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써 내 후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뭘 하나라도 붙잡아 가지고 지금의 내 모습을 분명히 붙잡고 있고, 내하고 관계 안 되고 내가 미처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는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역량이고, 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있음으로써 서로 조화되어 가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있었던 이 관계성,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반드시 후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역사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나 어른이나 뭐 대학 공부하나 대학 공부 안 하나, 초등학생 해나 나이 조금 들은가나 동일한 개인이 전부 다 어떤 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와 현재적인 대한민국에 존속되는 것과 자기 후손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할 수 있는 계기를 어디에 기준에서 말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그 국가에서 나는 도대체 그렇게 못해라면은 그 국가에서 그들을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 그 국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를 보면서 현재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왜 이스라엘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런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이스라엘을 근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다, 나는 도저히 못한다 라면은 그 나라가 법을 정해서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퇴출시켜요. 이건 우리 역사가 아니다 싶어서 이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닌데 이건 내가 그런 게 없다 라고 말하면은 바로 그것 자체를요, 퇴출의 조건을 해요. 그런 사람들 속아내야 돼. 속아내요. 그런 사람들만 따로 전 국가에서 모든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살 수 있는 나라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국제 연합이 말이에요. 국제적인 연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각 나라고 그렇고 온 인류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회 간접 비용 때문에 각 나라가요 도무지 못 견딘다니까. 도무지 못 견뎌. 제가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국민들의 정체성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비춰서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도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2000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의 내용에 어떤 분명한 핵심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2012년에 1940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어떤 잃어버린 역사에 대해서, 세계사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세계사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한 그 눈으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칠판에다가 적어놔요. 세 가지. 이 근거는 뭐냐면 역사에 대한 어떤 시각이면서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민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여기 뭘 근거하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를 근거하냐면 대한민국의 항구성이 항구성, 즉 영구성이라는 영구성. 영구적인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영구적이라고 할 때도 제한돼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시간까지의 영구성이지 그것 뛰어넘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이 바로 이런 게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느 누구로도 그 나라의 이름 자체를 빼앗을 수 있는 일은 없다. 영구성이다. 바로 그런 영구성 속에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나라도 가야 된다. 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런 데서 영구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간단해요. 각 나라에 살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개인에 대한 것부터 출발하는 게 개인은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 나오니까. 처음부터 창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의 존재가치, 현재적인, 내가 얼마나 존재하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누가 뭐 어디 재산 많다 이런 데서 가니까 개인이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 현재적인 천국, 현재적인 천국을 내가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분명히 내가 현재적인 천국을 내가 누린다. 천국의 천국. 반대는 아니니까 반대는.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나는 이 천국을 누림으로 영원한 천국, 영구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존재 가치는 그냥 단순히 뭐 코로 숨을 시간 동안이 아니라 천국이란 이 말 한마디에 현재적이면서 이게 현재적이면서 이 영구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반대로 간 사람은 별도로 가는 거지. 별도로. 난 도시가 안 되겠다 하고 가면서 그 사람들만 따로 뭐 절대 그는 밖에 하고 출입 못하도록,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뭐 별도로 온 인류의 감옥소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안한 이 내용이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어. 거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내가 사는 내가 선조라는 거야. 내가 선조죠. 그러므로 후손에 대한 배려를 하는데, 이 후손이 어떤 후손이 되어야 되느냐, 인류 마지막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그 선종고요. 간단한데 요 세 가지, 여기 그래요. 과거적인 거예요. 과거, 개인의 창조, 이미 창조된 과거가 있는 거예요. 역사성이에요. 존재 가치, 천국 현재, 내가 지금 현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선조됐다는 것은 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표현이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선 신앙이냐? 하나님 편에선 신앙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00년이 역사가 지나도록, 사람들이 보낸 역사가 지나도록 하나로 다시 뭉칠 수, 똑같은 이름으로 뭉칠 수 있어요. 우리 민족 중에서요, 제가 나름대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좀 이래 참 귀하다 하고 보는 한 사람, 이름도 없어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나는 김병년 씨의 어머니, 김삿갓의 어머니를 항상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들 김병년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했을 적에, 잘못 표현했을 적에, 자기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조상인지 몰라가지고 표현한 거, 아주 사사치 형벌을 주락했거든. 그거를 어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의 출세,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 내려오는 과거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김병년, 김삿갓이 알려준대. 김삿갓이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문화를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이 기능이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한테 이게 있다는 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이걸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못됐다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그래 내부터 시작하자 가면 된다. 멀리 뭐 정부가 뭐 이런 정책을 내냐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부터 하면 돼. 내부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